어쩌면 예술이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부는 바람, 흔들리는 풀 한 포기. 조금 더 섬세한 시선으로 보면 우리 삶의 순간순간은 모두 문화이고 경이로운 예술 작품입니다. 화가는 세계를 보는 자신만의 시선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음악가는 순간의 소리를 섬세하게 악보에 담아낸다면 시인은 그런 삶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언어로 옮겨내는 이들입니다. 예술은 언제나 우리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주고 세상을 보는 다른 시선을 일깨우죠. 때론 강렬한 인상으로 생의 의지를 되새기게 하고 잔잔한 여운으로 위로를 건네기도 하는 예술의 장르 중 오늘은 시를 만나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습관적으로 사물을 보는 태도를 경계하고 시시하고 무가치한 것에도 존엄성과 아름다움이 숨어 있다는 믿음을 언어로 옮기는 시인입니다. 그는 70이 넘은 지금도 안일함의 경계를 넘어 바람처럼 세계 이곳저곳을 누비며 내면의 심층과 우주의 신비 속으로 모험을 떠나고 있습니다. 쓸쓸하지만 아름답고 외롭지만 다정한 시어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이명수 시인을 만나봅니다. 비줄기가 제주 곳곳을 촉촉하게 적시던 날, 사시사철 바람이 노래를 부른다는 서쪽 끝 마을 고산을 찾았습니다. 마당 한편에 도도록하게 핀 꽃, 처마 끝에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까지 시를 노래하는 것 같은 이 집은 이명수 시인이 머무는 수행처 같은 공간입니다. 그는 1년의 반은 이곳에 머무르며 수행하는 마음으로 시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너무 조용하고 동네가 좋네요. 그 골방이라고 그래요. 골방. 네.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꾸중을 듣고 네. 몰래 골방에 가서 숨었는데 거기서 그냥 꼬박 잠이 들어버렸어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골방에서 그 편안하게 잠자던 나만의 그 은밀한 공간이 네. 참 좋았어요. 네, 네. 그리고 나이 들고서도 은밀한 나만의 자유로운 네. 남들이 모르는 그런 일들을 도모하는 공간으로 여기서 여러 사람들이 오질 않습니다. 그 골방이라는 단어가 선생님을 만나니까 그 단어 자체로도 시가 되네요. 금방. 예, 예. 그 이명수 선생님, 그렇죠? 예, 수월헌이라는 그 호를 가지고 계세요. 예. 네. 제주에는 월자가 들어간 데가 많아요. 지명이 그쵸? 월정에서부터 네. 애월, 애월, 네. 뭐 월평. 예, 월평. 네. 그래서 그 여기도 수월인데 수월이라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일이 아주 물 흐르듯이 잘 된다 하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죠. 그 수월 산방이라고 붙일까 하다 그 너무 좀 옛날스러워서 헌 춘이 헌자를 붙였어요. 네, 근데 네. 그거를 원로신 우리 선배 정진규 선생이라고 있어요. 네. 그 양반이 글씨를 써서 그걸 주었고 내가 각을 했습니다. 그 이제 어디 부탁을 해서 수월 헌 그러면 나도 수월봉 밑에 사는 독거인이죠. 원래 제주도는 이명수 시인에게 가벼운 여행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이로운 바다와 예사롭지 않은 바람을 만나고 오름을 오르고 올레길을 걷는 동안 그의 마음의 제주는 차츰 수행처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제주 생활을 자발적 유배살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명수 시인에게 제주는 시쓰기와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통찰의 공간입니다. 선생님 1975년에 네. 등단하셨다고요? 벌써 40몇 년이 됐네요. 네, 그렇네요. 네.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 문예반 활동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교편을 잡고 계신데 엄격하셨는데
시를 쓰기를 바라진 않았죠. 부모님이. 그런데 몰래 몰래 쓰고 그랬는데 그때 같이 문예반 활동을 하던 그 우리 사대부고니까 남녀공학이거든요. 거의 같은 여학생이 백일장에 가면 장원을 하고 난 늘 차상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나중에 교편을 잡고 나도 서울에 와서 교편을 잡았는데 나중에 얘기가 수녀가 됐다고 그래요. 어쩌면 그 여학생 친구로부터 시인이 돼야 되겠다. 예, 교류도 하고 시도 서로 나누어 보고 그랬거든요. 그게 계기가 됐던 것 같고 대학에 와서 모고쌤이 강연을 자주 오셨는데 편지를 썼어요. 그 시를 보냅니다. 우편으로. 그럼 그 양반이 꼭 엽서로 답장을 해주셔요. 강서중학교를 변두리 학교에 있으면서 선생님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원효사가 찾아가면은 때로는 뭐 바람에 관한 시를 100편을 써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무렵만 해도 젊었으니까 100편을 어떻게 쓰냐. 그래서 한 3년 동안 잠적을 하고 모고쌤 댁을 안 갔어요. 그러다 마침 결혼을 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 주례를 부탁을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말씀이 네가 시인으로 데뷔를 안 하면은 주례를 안 서주시겠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쓴 시를 모아서 그 갖다 드리고 그해 75년 7월에 데뷔를 했고 저는 11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고쌤을 통해서 참 시단에 발을 딛게 됐죠. 이명수 시인에게 시란 삶과 동일선상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연의 섭리 안에서 생명이 관계 맺고 조응하는 모습을 군더더기 없는 시어로 표현하고 작고 미미한 것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섬세한 관찰을 통해 세계의 본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언어를 통해 생명의 본질을 캐내는 시인으로서 그는 시라는 예술 개념에 잠재된 치유와 회복의 가능성을 표현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쓰시는 시 물론 뭐 오랫동안 쓰셨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써 나가실 텐데 주로 선생님이 즐겨 하시는 소재 이런 거 있을까요? 처음에 모고쌤한테 시를 배울 때는 언어 또 그 어떤 서정성 이것의 틀에 이제 맞춰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언어로부터 자유롭고 또 형식으로부터 자유로워야 시가 진정한 시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때로는 뭐 한 곳을 보기 위해서 동물원을 보기 위해서 17년 동안 그 시를 썼다는 그 외국의 유명한 일화도 있듯이 특히 제주 주변도 시는 새롭게 보는 거거든요. 일상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체험, 경험 그리고 사람 이쪽이 제 시의 어떤 주된 오브제죠. 이 시는 명나라 말기에 동기창이라는 문인 화가가 있는데 그 사람 말이 살아있는 너를 만나려면 만 권의 책을 읽어라. 그렇지 않으면 만리를 여행하라. 그 말을 전 늘 가슴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5월에 시인들 동료들과 함께 미얀마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쓴 시 중에 하나가 행만리로 만리를 여행하라 이런 의미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넘어 나를 만날 수 있을까? 동기창이 타이른다. 살아있는 너를 만나려면 만리를 여행하라. 서역 만리 미얀마에 떠있다. 광활한 바간 들녘 달빛 사이로 정체불명의 비행물체 하나 내려앉는다. 수천 불탑과 황금사원이 걸어온다. 맨발에 안한다가 걸어온다. 어디에도 나는 없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등굽은 노승의 나직한 독경소리만 잠든
이라와디 강을 싸듬는다. 내 몸 안에서 나를 기다리는 맨발에 안한다여. 말길을 걸어서 내가 다시 왔다. 이명수 시인에게 여행은 진실한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탄생하는 것이 바로 시와 사진입니다. 그는 일상의 무기력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여행지에서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여행은 성스러운 순례입니다. 훌륭한 시, 진정한 시를 쓰기 위해서 그는 계속해서 낯선 곳으로 모험을 떠납니다. 그 여행 얘기요. 아까 예. 또 미얀마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예. 그렇죠? 외국 여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남들이 시인이 무슨 외국 여행이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유명한 시인들하고 같이 팁에 들어갔어요. 고산지대라 힘들다고 하는 것을 제가 우겨가지고 뭐 열흘 동안 갔는데 그게 참 인상이 깊어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저 사진이 아, 네. 그 무렵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 탕구라 산맥 5200 그 고지를 삼보일비하면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 오체투지하는 가족들이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이 광사원이거든요. 네. 그 마침 제가 사진을 여기 찍는데 나는 어쩌면 그 발 뒤꿈치에 묻은 때 그리고 밑창이 닳아버린 구두 엎드려 있는 모습 저기 어떻게 보면 하심 아닙니까? 네. 마음을 낮추고 낮은 것으로 자기 겸손하게 한다. 그래서 저 사진을 찍었고 그 후에도 12월 달에 터키를 갔는데 거기 정말 가보고 싶은 네. 데였어요. 기원전에 남아있던 그리스, 로마 그 유적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터키에 남아있는 중세시대의 그 사원들 또는 그 신전들 이것이 좀 보고 싶어서 거기를 아내와 같이 열흘 동안 돌았는데 거기에서 깨달음 같은 걸 좀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그 선생님한테 그 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 의미가 시에는 있을까요? 바람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가요. 시도 바람 같은 것이죠. 이제 바람이 여기 바깥에 팽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게 흔들립니다. 네. 그런 바람이 불어야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 흔들리면은 보게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일상적인 그런 시선에서 뭔가 대상을 새롭게 보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그것을 나와 대비시켜 가지고 뭔가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일. 그게 시라고 생각합니다. 시에 대한 정의마저도 시를 읊어주시듯이 너무 멋지게 읊어주셨어요. 정말 느껴지고 예, 마음으로도 와닿습니다. 그는 제주에서의 생활을 자발적 유배 사례라고 말합니다. 이명수 시인에게 시란 맨몸으로 바람을 맞는 것이며 고독한 것이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인이란 절실하게 외로워야 하며 자신 속에서 발견해내는 외로움이 결국 시가 된다고 토로합니다. 혼자 밥 먹다. 이명수. 가을 한철 자발적 유배살이를 했다. 추사는 내가 기거하는 고산과 이웃한 대정 귤중옥에서 9년간 위리안치 유배살이를 했다. 가시방석에 앉아 혼자 밥을 먹으며 추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키스 페라지의 혼자 밥 먹지 마라를 읽으며 혼자 밥을 먹는다. 추사는 가시밥을 먹고 한기설인 책을 읽으며 새안도를 그렸다. 그에게 혼자 밥 먹는 일은 온축의 의식이었으리라. 추사 곁에서 배운 온축의 힘으로 시를 쓴다. 자발적 유배지에서 쓴 시가 사막에 버려진
부상 경전이 되어도 좋으리. 바람과 비가 잦아들기를 기다려 이명수 시인과 함께 추사의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추사는 이곳에서 9년간 유배살이를 하며 글과 그림이 어우러진 세안도를 그리고 70평생 벼루 10개와 천자루의 붓을 닳도록 쓰며 독특한 예술성을 지닌 추사체를 완성했습니다.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탄생한 예술. 추사의 모습은 이명수 시인이 추구하는 시적 세계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추사 김정희 선생을 정신적 지주로 삼고 자주 이곳을 찾아 추사의 정신을 되새기곤 한다고 합니다. 네, 선생님 여기는 자주 나오세요? 추사 선생은 저한테는 정신적인 스승 같아요. 네, 이 양반의 그 정신, 네, 그 고통, 아픔 속에서 병마와 싸우면서 벼루를 말해요. 네. 10개를 구멍을 냈고 붓을 천자루를 닳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속에서 세안도도 나오고 추사체라고 하는 독특한 이 양반의 그런 것이 나왔는데 저는 혼자 밥 먹다라고 하는 시를 쓰면서 그 혼자 고립된 이 섬에서 8년 3개월을 50대에서부터 60대까지 견뎠다는 네. 것은 그분의 정신은 참으로 위대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항상 어떤 고통, 시련 예. 속에서 무언가가 그래요. 발견이 되고 예. 또 발전이 되죠. 예, 그 뭐 니체라는 사람 그런 얘기했지만 고통은 위대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고통이 어떻게 보면은 위대한 예술의 산실이고 근원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추사도 여기에 와서 네. 뭔가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네. 뭐 다산도 그랬고 조선조에 보면 문학이나 예술들이 유배문학, 유배살이에서 많이 좋은 작품들 많이 나왔어요. 제주 생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세요. 그 여기 뭐 여행 삼아도 오시고 작업하러도 오시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자연과 인간이 같이 사는 거거든요. 네. 늘 오면은 그 제주의 전통적인 것과 자꾸 변해가는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진정으로 제주의 정신, 그 순으름 정신이라고 저는 그런 것들이 어디에 숨어 있나. 근데 그런 것들은 역시 제주의 노인들, 그 제주의 원주민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어서 그분들을 좀 만나고 앞으로도 제주의 그 근원적인 걸 좀 많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또 특히 제주도를 여행하면서 세세한 발견도 그렇고 예. 또 생각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붓다께서 그런 얘기했는데 너 스스로가 길이 되라. 뭐가 자기한테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자기가 그 길을 찾아가는 거. 그래서 저는 늘 시를 쓰는 것이나 여행을 가는 것은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성스러운 순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명수 시인은 1년의 반을 제주에 머무르며 제주의 풍광을 사진으로 담고 그 속에서 진실한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여행지에서 얻는 깨달음 중 시로 쓸 수 없는 것들은 사진으로 남기고 사진으로 남길 수 없는 것들은 시로 쓴다고 말합니다. 시로서 진실한 것은 사진을 통해서 본 세계에서도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래서 그가 제주에서 쓴 시와 사진 속에는 이 시대의 제주의 삶과 문화가 오롯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제주에서 지금 쓰신 작품들 예. 마라도에서도 집필을 하셨다고 했고 시집 소개 좀 해주세요. 제주 안에서 쓰신 작품들이. 제가 그 울기 좋은 곳을 안다. 여기에도 마라도에서의 시가 있어요. 마라도 시편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애기업계당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신화 하나 전설에 관심이 있어서 그 마라도가 어떻게 해서 생겨난 섬이냐 하는 그 기원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도 가서 보고 이것이 단지 미신이나 어떤 전해내려온 얘기가 아니라 그 원류를 밝혀주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시도 쓰고 풍마룽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시집을 냈는데 그 여행 시도 있지만 거기에도 제주 돌담 이런 시들을 거기 썼어요. 돌담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저 돌담은 무너지질 않아요. 네. 왜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육지의 벽들은 벽은 바람을 거부하니까 쓰러집니다. 근데 이것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뭐 거기서 바람이 머무니까 이 제주의 돌담들은 그 비바람에도 껐다갔다 그리고 비도 머금고 바람도 머금고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이 참 제주의 그 돌담 하나만 가지고도 참으로 깊은 뜻이 이제 숨어 있는 것 같아요. 2년 전에 제가 한국시인협회상을 받았는데 바람꽂이에 두고 온다라고 하는 시집은 네. 한 30편이 제주 시만 썼어요. 네. 그것들을 이번에 터진 제주 시만을 모아서 네. 나도 바람까마귀 이런 제목으로 시집을 내려고 합니다. 바람까마귀하고 나하고 좀 닮은 데가 있어요. 첫째인데 여기에 와서 길을 잃고 여기가 텃세가 돼버린 거예요. 나도 바람까마귀 밤낮 없이 운다 꽉꽉 이름은 바람까마귀 길 잃은 새란다. 바람까마귀는 태풍의 길을 잃고 나는 시 속에서 길을 잃고 바람까마귀는 바람코지에 와 산다. 나도 바람코지에 와 산다. 나도 바람까마귀란 새 종이 되었다. 밤이 되면 바람까마귀와 나도 바람까마귀와 해무가 한데 엉겨 논다. 꽉꽉 외롭지 않다. 선생님 바람이 굉장해요. 예쁜 바다일수록 바람이 세요. 아 그런가요? 시는 사람들 미소 짓게 해야 된다. 때로는 뭉클한 네. 가슴 떨림을 줘야 된다. 때로는 능청스럽게 일상적인 얘기 쓰다가 마지막에 반전을 통해 뒤집어서 거기에서 뭔가 내 삶의 얘기나 또는 엉뚱한 것으로 대치시켜서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긴장감을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보여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재미난 시가 있더라고요, 선생님 대표작. 아, 예, 예. 그래서 제 시가 그 언어를 예쁘게 만드는 것보다는 뭔가 거기 얘기거리가 있고 또 그 재미있는 얘기를 통해서 그 뒤집는 그런 것들을 좀 긴장시키는 그런 시들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저번에 요 협재를 지나서 그리 버스를 타고 쭉 가는데 젊은 여성이 계속 앞에 앉아서 바다를 보면서 죽여주네 그래요. 네. 그럼 뒤에서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여줄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시로 뒤집어서 좀 능청스럽게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일상생활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평범한 얘기를 뒤집어서 거기에다가 새로운 의미를 덧붙이면은 네, 네. 또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거든요. 네. 그 시는 오는 게 아니라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를 찾아서 사진을 찾아서 길을 가는 나그네처럼 네. 가려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글쎄요. 네. 90년대 중반에 해녀들이라든지를 지속적으로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걸 녹취를 좀 해서 그 사람들이 한 얘기를 뭔가 남겨놔야 되겠다. 그래서 녹취를 해서 책을 좀 내고 시인의 사진 기행해서 외국에서 거기에서 내가 찾은 나만의 특별한 의미를 좀 에세이, 산문을 써서 산문집을 하나 내려고 합니다. 네. 가슴으로도 뭔가 선생님 시 들으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고요. 또 그 해주시는 말씀 또한 여행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시에 대한 이야기도 삶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깊이 있게 새겨지는 게 있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선생님 또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시 계속해서 들려주십시오. 오늘 네. 좋은 나들이 했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